저는 오늘 병원에서도 쉽게 말해주지 않는 놀라운 진실 하나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단 3년 동안 아침을 거르기만 해도 당신의 혈관이 40% 이상 막힐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믿기 어려우시죠? 하지만 이것은 제가 40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를 직접 진료하면서 수없이 확인한 현실입니다. 아침에 믹스커피 한 잔으로 버티고 점심에 흰쌀밥이나 라면으로 허기를 채우는 생활을 반복하면 혈관 속은 서서히 녹슨 수도관처럼 좁아지고 결국 막혀버립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어지럽고 쓰러지는 일,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막혀온 혈관이 마지막으로 신호를 보낸 것입니다. 저는 내과 전문의로 40년간 당뇨와 고혈압 환자들을 치료해 왔습니다. 그동안 제약회사도 일부 병원도 말하지 않는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당뇨병은 평생 관리해야 하는 불치병이 아닙니다. 단지 잘못된 생활 습관, 특히 아침을 거르는 습관이 당신의 혈관을 병들게 만든 결과일 뿐입니다. 저 역시 매일 아침 주사와 약에 의존하며 힘들어하는 수많은 환자분들을 보았습니다. 인슐린 주사 자국이 남은 팔을 가리키며 "선생님, 저 이제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하시던 그 눈빛을 저는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해답은 약국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당신의 식탁 위, 매일 시작하는 그 한 끼 아침 속에 있습니다. 이 영상이 단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제가 의사로서 존재하는 가장 큰 사명입니다. 당신이 혈관과 건강을 회복하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잊지 마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울, 부산, 대구, 어디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또 다른 누군가의 건강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당뇨는 혈당이 높아서 생기는 병이다. 하지만 그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당뇨는 혈당의 병이 아니라 혈관이 손상되는 병입니다. 혈당은 단지 결과일 뿐이고 진짜 원인은 몸속 대사가 무너지고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는 것, 바로 대사장애입니다. 쉽게 말해 세포가 인슐린의 말을 듣지 못하는 상태죠. 인슐린은 열쇠처럼 세포 문을 열어 당을 안으로 들여보내야 하는데 세포가 이미 지쳐버려 문을 잠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피 속에 당이 넘쳐나고 그 당이 혈관벽을 마치 사포로 문지르듯 상처내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혈관은 점점 딱딱해지고 좁아지고 결국 막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혈당이 조금만 높아도 금세 혈관이 손상되고 그 손상은 다시 당 대사를 더 악화시켜 악순환을 만듭니다. 즉, 당뇨의 본질은 혈관이 썩어가는 병이며 혈관이 살아나야만 당도 안정됩니다. 우리의 혈관은 마치 집안의 수도관과도 같습니다. 처음에는 깨끗하고 매끄럽게 물이 흐르지만 오랫동안 관리하지 않으면 안쪽에 녹이 슬고 기름때가 끼고 결국 막혀버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 수도관을 스스로 메마르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아침을 거르는 습관이 그 원인입니다. 밤새 10시간 넘게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 아침까지 굶으면 몸은 물 한 방울 흐르지 않는 마른 수도관처럼 됩니다. 에너지가 들어오지 않으니 피의 흐름이 느려지고 혈관벽은 점점 약해지며 균열이 생깁니다.
그 상태에서 점심에 갑자기 밥이나 국수 같은 탄수화물이 들어오면 마치 녹슨 수도관에 갑자기 고압의 물을 쏟아붓는 것과 같습니다. 순간적인 압력으로 혈당이 폭등하고 혈관벽이 손상되죠. 아침 한 끼를 거르는 일은 단순한 식사 생략이 아니라 매일 당신의 혈관에 금을 내는 행동입니다. 2019년 미국 심혈관학회에서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침을 거르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할 위험이 무려 87% 높았습니다. 단순히 한 끼를 굶는 습관이 심장과 혈관의 수명을 단축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이어서 2023년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의 대규모 역학 연구에서도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습관적으로 아침을 거르는 사람은 위암 발생 위험이 2배에서 3배까지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밤새 비어있던 위와 간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위점막이 손상되고 만성염증이 반복되기 때문이죠. 또한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공식 통계에서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아침 식사를 거르는 습관은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을 유발하는 3대 주요 요인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결국 아침을 거르는 것은 단순한 식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혈관과 장기 전체를 병들게 만드는 생활습관 질환의 시작입니다. 혈당이 높은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피 속의 당분이 혈관벽에 들러붙어 마치 설탕물이 끓어넘친 냄비처럼 끈적하게 굳습니다. 그 끈적한 당이 혈관 내벽의 단백질과 결합해 염증을 일으키고 시간이 지나면 혈관벽은 점점 딱딱해지고 탄력을 잃게 됩니다. 이렇게 혈관이 굳어가면 마치 오래된 수도관이 안쪽부터 녹이 슬어 막히듯이 피의 흐름이 약해지고 결국 순환이 멈추게 됩니다. 그 결과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심근경색이 오고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뇌졸중이나 치매가 찾아옵니다. 심장 속의 미세한 모세 혈관이 막히면 신부전으로 이어져 평생 투석기에 의존해야 합니다. 눈의 망막 혈관이 손상되면 시력을 잃고 다리의 말초 혈관이 막히면 감각이 사라지고 괴사가 진행되어 결국 절단에 이르기도 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그런 분들을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처음엔 그냥 손발이 조금 저릴 뿐이었어요 하고 말씀하시던 분이 몇 달 뒤엔 휠체어에 앉아 다시 찾아오십니다. 이것이 혈당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당뇨를 오래 앓은 사람은 일반인보다 암 발생 위험이 약 50% 높다는 것입니다. 고혈당 상태에서는 세포가 지속적으로 산화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암세포가 자라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희망은 분명히 있습니다. 혈관은 생각보다 회복력이 강한 기관입니다. 단지 우리가 매일 어떤 음식을 어떤 순서로 먹느냐에 따라 그 회복 속도가 달라질 뿐입니다.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비타민C와 항산화 물질을 충분히 섭취하면 혈관 손상을 30에서 40%까지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비타민C는 피 속의 활성산소를 제거해 혈관 내벽의 염증을 완화하고 항산화 물질은 마치 녹슨 철관을 부드럽게 닦아내듯 혈관을 다시 유연하게 만들어줍니다. 약이 아니라 자연의 색깔이 답이었습니다. 빨간 파프리카, 브로콜리, 미역, 그리고 신선한 배추김치 한 젓가락이 바로 혈관을 살리는 최고의 약이 된 셈입니다. 실제로 부산에 사는 68세 김모 선생님의 사례가 있습니다. 10년 넘게 당뇨약을 복용하며 HbA1c 수치가 8.3을 넘던 분이었죠. 그러나 그분은 약을 늘리는 대신 매일 아침을 거르지 않고 현미밥과 삶은 달걀, 그리고 채소에서 얻은 천연 비타민C를 꾸준히 섭취하기 시작했습니다. 반 4개월 만에 HbA1c가 8.3에서 6.7로 떨어졌고
피로감이 사라졌으며 다리 저림도 거의 없어졌습니다. 병원 검사에서 의사들이 약을 바꾼 적이 있느냐고 물을 정도였지만 변화의 비결은 단 하나. 아침 식사와 자연에서 온 비타민 C였습니다. 이처럼 혈관은 약이 아니라 생활의 리듬으로 회복됩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이 결국 혈관을 다시 흐르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치료제입니다. 밤새 10시간, 길게는 12시간 동안 우리는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 잠을 잡니다. 이 시간 동안 간은 몸의 에너지를 유지하기 위해 저장된 당을 조금씩 꺼내 쓰게 되죠.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음식을 먹지 않고 또다시 굶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간의 연료 탱크는 이미 비어 있는데 몸은 여전히 에너지를 써야 합니다. 결국 몸은 간과 근육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뽑아 쓰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염증 물질이 발생하고 간세포가 손상되며 피로 독소가 쌓입니다. 간은 원래 혈당을 조절하고 해독을 담당하는 장기이지만 이렇게 혹사당하면 점차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침을 거르는 사람일수록 간 수치가 높고 지방간과 만성 피로를 더 자주 겪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이런 상태에서 인슐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에너지가 부족하면 몸은 위급 신호를 보내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해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합니다. 인슐린은 원래 세포문을 열어 당을 흡수하게 하는 열쇠 역할을 하지만 세포가 피로해져 문을 닫아버리면 아무리 열쇠를 돌려도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결국 당은 세포로 들어가지 못하고 혈액 속에 쌓여 혈당이 더 높아지고 피로와 염증이 악순환됩니다. 제가 진료 중 자주 쓰는 비유가 있습니다. 아침을 거르는 것은 마른 엔진으로 차를 몰고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연료가 없는 상태에서 계속 시동을 걸면 처음엔 괜찮아 보이지만 내부의 부품이 과열되어 결국 엔진이 타버리듯 간과 췌장도 그렇게 소모됩니다.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인슐린 분비 세포가 서서히 망가지고 결국 약이나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하는 단계로 진행되는 것이죠. 즉, 아침 한 끼를 굶는 행동은 단순히 배고픔을 참는 것이 아니라 매일 간과 혈당 조절 시스템을 스스로 파괴하는 습관입니다. 아침은 우리 몸이 가장 활발하게 깨어나는 시간입니다. 밤새 에너지를 소모하고 휴식하던 세포들이 다시 활동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연료가 필요하죠. 이때 제대로 된 아침 한 끼는 몸의 신진대사를 켜주는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아침 시간에는 소화효소와 호르몬이 하루 중 가장 풍부하게 분비됩니다. 이 시점에 음식을 섭취하면 위와 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영양소 흡수가 극대화됩니다. 특히 단백질이 포함된 아침 식사는 근육 손실을 막고 에너지 사용률을 높여 체중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메이오 클리닉 연구에 따르면 아침에 단백질을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근육 단백질 합성이 20% 이상 높게 유지되었다고 합니다. 근육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기관이 아니라 혈당을 저장하고 조절하는 제2의 창고입니다. 따라서 아침에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 혈당이 안정되고 하루 종일 피로감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아침을 거르면 몸은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대사를 늦추고 지방을 저장하려는 모드로 전환됩니다. 즉, 아침을 잘 먹는 사람은 같은 양을 먹어도 더 많이 태우고 덜 쌌습니다. 특히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풍부한 아침 식사는 식후 혈당이 급격히 치솟는 현상, 이른바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아침에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함께 섭취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식후 혈당 상승폭이 20에서 30% 낮게 유지되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식이섬유는 음식이 위장에서 천천히 소화되도록 도와주고 단백질은 인슐린 분비를 안정화시켜 혈당이 급등하는 것을 막습니다. 이렇게 혈당의 급격한 변화를 줄이면 혈관벽이 반복적으로 손상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혈당이 널뛰듯 오르내리면 그때마다 활성산소가 발생해 혈관 내벽에 미세한 상처를 남기는데 이것이 반복되면 염증이 생기고 결국 혈관이 굳어집니다. 하지만 아침을 통해 혈당을 부드럽게 유지하면 염증 반응이 감소하고 하루 종일 에너지 소모가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도 아침에 현미밥과 달걀, 채소를 함께 섭취한 환자들이 인슐린 사용량을 줄이고 피로감과 다리 저림이 눈에 띄게 완화된 사례가 많았습니다. 즉, 아침 한 끼의 선택이 하루 혈당의 흐름과 혈관의 염증 상태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아침을 거르지 않고 제때 먹는 습관은 단순히 에너지를 채우는 것뿐 아니라 장 건강을 되살리는 첫걸음이 됩니다. 특히 발효식품과 현미 같은 통곡물은 장내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꿔주는 핵심 요소입니다. 아침에 김치, 된장, 청국장처럼 자연 발효된 음식을 섭취하면 장 속의 유익균, 프로바이오틱스가 활성화되고 유해균의 증식을 억제합니다. 이런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바로 혈당 조절과 간 기능 회복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장에서 생성되는 단쇄지방산, SFA는 간으로 전달되어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 그리시피1의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이죠. 쉽게 말해 김치 한 젓가락이 인슐린의 조력자가 되는 셈입니다. 또 현미나 잡곡은 장에서 천천히 분해되며 좋은 균에게 먹이가 되어 장벽을 튼튼히 하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연구에 따르면 아침에 채소와 프로바이오틱스를 함께 섭취한 그룹은 8주 후 HbA1c 평균 혈당이 0.6%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약을 바꾸지 않았음에도 단지 식사 습관을 바꾼 것만으로 얻은 변화였습니다. 이처럼 아침 한 끼 속의 발효식품과 통곡물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장과 간, 혈당을 동시에 치유하는 천연약인 셈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김치 한 젓가락, 현미 한 숟가락이 약보다 강합니다. 하루를 바꾸는 힘은 약이 아니라 첫 끼에서 시작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럼 도대체 아침은 어떻게 먹어야 하나요? 네, 바로 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을 먹는다고 하지만 흰쌀밥에 단짠한 반찬, 믹스커피 한 잔으로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식사는 오히려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간을 더 피곤하게 만듭니다. 아침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하루의 혈관 상태를 결정짓는 약속의 시간입니다. 저는 오랜 진료 경험을 통해 약 대신 식단으로 혈당을 안정시킨 수많은 환자들을 봐왔습니다.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실천한 것은 복잡한 다이어트가 아니라 간단하지만 균형 잡힌 아침 식사 3가지 공식이었습니다. 누구나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고 10분이면 충분한 식단이죠. 지금부터 그 3가지 아침 레시피를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름하여 서울 시니어 식단 3단 공식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식단은 제가 가장 자주 권하는 기본형 혈당 안정 아침 식사입니다. 복잡한 조리법도 비싼 재료도 필요 없습니다. 단 3가지면 충분합니다. 바로 현미밥 80g, 저염김치 50g, 그리고 삶은 달걀 하나입니다. 먼저 현미밥입니다. 현미에는 흰쌀보다 3배 이상 많은 식이섬유가 들어있어 소화 속도를 늦추고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치혈관의 완충장치를 달아주는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흰쌀밥이 10분 만에 혈당을 올린다면 현미밥은 천천히 30분에 걸쳐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다음으로 김치입니다. 단, 염분이 적은 저염김치, 나트륨 1.5g 이하를 고르셔야 합니다. 발효 과정에서 생긴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이 장내 환경을 개선해 간이 혈당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김치 속 젖산균은 포도당 흡수를 억제해 이슐린 저항성을 완화하는 역할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삶은 달걀입니다. 달걀의 단백질은 아침에 섭취할 때 근육을 보호하고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가장 효율적입니다. 특히 노른자 속 콜린 성분은 간 기능을 돕고 혈관의 지방 축적을 막아줍니다. 이렇게 현미의 식이섬유 플러스, 김치의 유산균 플러스 달걀의 단백질이 만나면 혈당 상승을 억제하면서도 포만감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버나드 박사, 그녀의 연구에서도 이 조합은 HbA1c 수치를 0.5에서 1% 낮추는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하루 3번 중 단 한 끼만 이렇게 바꿔도 3개월 후 혈관 검사에서 분명한 변화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약 한 알보다 김치 한 젓가락이 혈관을 더 오래 살립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것은 서울 시니어 주스. 하루 100ml만으로 혈관과 눈 건강을 동시에 지킬 수 있는 간단한 아침 음료입니다. 재료는 아주 단순합니다. 당근 80g, 케일 50g, 청사과 30g, 단 3가지입니다. 먼저 당근은 베타카로틴의 보고입니다. 이 성분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변해 시력을 보호하고 혈관 내벽의 산화를 막아 염증을 줄입니다. 실제로 당근 주스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은 망막 손상 위험이 25% 이상 낮아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케일은 비타민 K가 풍부하여 혈관벽을 강화하고 칼슘이 혈관에 쌓이는 것을 방지합니다. 또한 케일 속의 루테인과 퀘르세틴은 혈압을 안정시키고 혈관의 탄력을 회복시키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청사과는 상큼한 맛을 더해줄 뿐 아니라 천연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을 함유해 혈당 상승을 완화시킵니다. 무엇보다 이 조합의 장점은 당 함량이 매우 낮다는 점입니다. 3가지를 섞어도 자연당이 약 8g 정도로 일반 과일 주스의 1푼 3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당뇨환도 안심하고 마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주스는 식사 대용이 아니라 보조 음료입니다. 반드시 식사 후 30분에 천천히 마셔야 합니다. 식전에 마시면 혈당이 떨어졌다가 급격히 오르는 리바운드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믹서기로 곱게 간 뒤 미지근하게 마시면 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비타민 흡수가 훨씬 잘 됩니다. 이 서울 시니어 주스는 바쁜 아침에도 손쉽게 준비할 수 있고 하루의 혈관을 부드럽게 여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3번째는 병원 진료나 외출이 있는 날 혹은 시간이 부족한 아침에도 쉽게 준비할 수 있는 식단입니다. 이름하여 부산 할머니 스무디입니다. 제가 부산 해운대 진료소에서 오랫동안 환자분들께 권했던 바쁜 날 혈당 안정 레시피이기도 합니다. 재료는 단 3가지입니다. 삶은 현미밥 3큰술, 무가당두유 100ml, 그리고 한 줌의 시금치. 먼저 현미밥은 단순한 탄수화물이 아니라 천천히 흡수되는 복합 탄수화물로 구성되어 있어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습니다. 3스푼 정도면 약 60에서 70칼로리 정도로 가볍지만 포만감이 오래 지속됩니다. 두 번째 무가당 두유는 순식물성 단백질과 이소플라본이 풍부해 혈관의 염증을 줄이고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합니다. 게다가 유당이 없어 소화 부담이 적기 때문에 속이 더부룩한 어르신들에게도 아주 좋습니다. 3번째 시금치 혹은 플립 채소는 철분과 엽산,
마그네슘이 풍부해 혈액순환을 돕고 간 해독 기능을 강화합니다. 이 세 가지를 블렌더에 넣고 30초만 갈면 완성입니다. 단맛이 거의 없지만 고소한 두유 향과 시금치의 신선함이 어우러져 아침 입맛을 깨워줍니다. 이 스무디 한 잔은 탄수화물은 낮고 단백질은 높아 4시간 이상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 줍니다. 또한 바쁜 아침에도 미니 믹서기 하나면 2분 만에 완성할 수 있어 병원 가기 전이나 외출 전에도 부담이 없습니다. 만약 변비가 있으신 분들은 여기에 치아씨드 1스푼을 추가해 보세요. 수분을 머금은 치아씨드는 장운동을 촉진하고 포만감을 더해줍니다. 이 부산 할머니 스무디는 약이 아닌 바쁜 하루 속에서도 혈관을 지키는 현명한 습관입니다.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하는 환자 한 분이 있습니다. 부산에 사는 77세 이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12년 동안 당뇨병을 앓아오셨고 밤마다 다리가 저리고 잠을 이루지 못해 늘 피곤해하셨습니다. 선생님, 약을 먹어도 피곤이 안 풀려요. 자다가 다리가 불에 댄 것처럼 저려요. 그렇게 말씀하시던 분이었죠. 저는 복잡한 처방 대신 아주 작은 변화를 제안드렸습니다. 매일 아침 달걀 하나와 저염김치 한 젓가락, 그리고 당근과 케일을 넣은 서울 시니어 주스 한 잔을 드셔보세요. 그리고 식사 후엔 발뒤꿈치를 10분만 들어 올려 보세요.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지만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면 물 한 컵으로 입을 헹군 뒤 부엌으로 가서 천천히 식사를 하셨죠. 그렇게 3개월이 지났을 때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공복 혈당이 189에서 108로 떨어지고 혈압이 148에서 122로 안정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다리 저림이 거의 사라지고 밤에 한 번도 깨지 않고 숙면을 취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새벽마다 일어나 믹스커피를 찾던 버릇이 사라졌어요. 아침을 먹으니 하루가 편하네요. 그렇게 밝게 웃으시던 모습이 아직도 선합니다. 저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몸은 약으로가 아니라 습관으로 회복된다는 것을요. 아침 한 끼의 힘. 그 단순한 변화가 12년의 고통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약보다 식탁을 먼저 바꾸자. 사실 혈관을 살리는 일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거창한 식단이나 고가의 보조제가 아니라 작은 생활 습관 4가지면 충분합니다. 첫째, 아침을 절대 거르지 마십시오. 밤새 비어있던 몸의 연료 탱크를 채워줘야만 간과 췌장이 재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둘째, 현미밥 한 숟가락과 삶은 달걀, 저염김치 한 젓가락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이 3가지는 혈당을 안정시키고 장을 깨우는 완벽한 조합입니다. 셋째, 식사 후 30분 뒤에는 당근, 케일, 청사과로 만든 서울 시니어 주스 한 잔을 천천히 마셔보세요. 천연 비타민이 혈관의 염증을 진정시키고 눈과 간을 보호합니다. 넷째, 식사 후 10분간 발뒤꿈치 들기 운동을 꾸준히 하세요. 의자나 벽을 잡고 천천히 발뒤꿈치를 들어 올렸다 내리는 동작을 30회만 반복해도 종아리 근육이 펌프처럼 작용해 피가 심장으로 원활히 올라갑니다. 실제로 부산의 이 할머니처럼 이 4가지를 실천한 분들은 약을 줄이고도 혈당과 혈압이 모두 안정되었습니다. 여러분의 혈관도 예외가 아닙니다. 처음엔 귀찮고 힘들겠지만 단 일주일만 지속해보세요. 피로가 줄고 손끝이 따뜻해지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머리가 맑아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께서 바로 이 변화를 경험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약이 줄고 병원 가는 횟수가 줄고 무엇보다 얼굴빛이 달라집니다. 당신의 혈관은 회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단지 시작을 기다릴 뿐입니다. 내일 아침 믹스커피 대신 따뜻한 물 한 컵으로 하루를 열고 현미밥과 달걀로 첫 끼를 채워보세요. 그것이 당신의 혈관을 되살리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나이가 60이든 80이든 절대로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몸은 생각보다 훨씬 강하고 회복할 힘을 스스로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40년 넘게 환자들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세포는 나이를 세지 않습니다. 조건만 주어지면 언제든 다시 살아납니다. 단 한 끼의 올바른 아침이 그 시작입니다. 오늘부터라도 현미밥 한 숟가락, 달걀 하나, 김치 한 젓가락으로 하루를 열어보세요. 그렇게 단순한 실천이 당신의 혈관을 되살리고 피로한 몸을 다시 활기차게 만들어줍니다. 건강은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아침 한 끼를 바꾸는 용기가 곧 남은 인생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단지 제 혼자만의 외침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움직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당신이 사는 도시와 오늘 아침에 드신 메뉴를 남겨주세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어디에서든 우리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응원할 때 건강은 혼자가 아닌 함께 가는 길이 됩니다. 이 공간이 당신의 경험을 나누고 또 다른 누군가의 변화를 이끄는 따뜻한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침이 곧 여러분의 혈관을 살리고 인생을 새롭게 합니다. 오늘 아침부터 시작해보세요. 당신의 몸은 여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의학적 유의사항 및 면책고지. 이 영상에서 소개된 모든 정보와 식단, 생활습관 개선 방법은 일반적인 건강관리와 교육을 위한 내용으로 개인별 진단이나 치료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건강 상태, 복용 중인 약물, 기저질환에 따라 반응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식단 변경이나 운동 시작 전에는 반드시 주치의 또는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스스로의 건강을 이해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정보를 제공할 뿐 의료행위나 처방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특히 당뇨약, 혈압약, 콜레스테롤 약을 복용 중이신 분은 아침 식사나 영양 섭취 패턴을 바꾸기 전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모든 회복의 시작은 안전한 결정에서 비롯됩니다.